안녕하세요. 대입 전문 대치로봇 멘토학원입니다. 2016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논술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 한번 살펴볼까요? 683명을 선발하네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인원이 많아지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적은 인원도 아니죠. 연세대 서울 캠퍼스의 논술 전형 방법을 보면 논술 70%, 학생부 30%예요. 논술의 비중이 살짝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60, 40인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부 30% 가운데 교과가 20%고 비교과 10%인데 비교과는 이제 출결과 봉사활동 정도일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연세대 논술과 학생부의 관계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합쳐 30%라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전형 총점을 1000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입니다. 논술 70%니까 70점 만점, 그쵸?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20%니까 20점 만점인데 기본점 12점을 줘요. 논술의 점수폭이 70점인데 반해서 학생부 교과의 그 점수폭은 8점밖에 안 됩니다. 점수폭이 크고 학생부가 적다는 얘기죠. 비교과의 경우는 이제 10점 만점에서 기본점, 최저점 7.6인데, 아주 그냥 무단결석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이 감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결 같은 경우는 무단결석 3일 이내까지 10점 만점, 봉사활동 1, 2, 3학년 전부 합쳐 20시간만 넘어가면 10점 만점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만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최저점은 19.6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 가운데 교과는 8점 차이, 학생부는 8점 차이에서 거의 좌우되기 때문에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8%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연세대학교 논술의 학생부 반영 방법. 왜 학생부부터 보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내신이 좀 좋지 않는데 연세대학교 논술을 정말 지원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내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최저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학생부부터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죠. 교과 20%니까 20점 만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최저점 12점 준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등급별로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0.2점 차이 납니다. 2, 3등급 사이에도 0.2점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3, 4등급, 4, 5등급, 5, 6등급까지 균등하게 0.2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7등급 넘어가면서 이제 1점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5,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논술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0.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건 참 미미한 거고 우스운 거죠. 그쵸? 비교과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어요. 출결 5점, 봉사활동 5점 해가지고 합쳐 10점인데 대부분 만점인 게 왜 그러냐면 무단결석 3일 이하는 다 만점이에요.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만점이라는 점. 그렇게 알면 되고요. 반영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1학년 때는 다 포함시키고 2학년에 무슨 이제 각 계열별로 사회과학 따로따로 이제 반영을 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고등학교 1, 2, 3학년 각각 20대, 40대, 4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기 졸업자 내지는 조기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위광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2학년 마치고 이제 조기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1학년 20%, 2학년 1학기 40%, 2학기 40%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어쨌든 논술에 있어서 학생부 반영 방법, 그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는 점 알아두고요. 이제 관건은 논술이겠죠. 그렇죠? 인문계하고 상경계, 자연계로 나뉩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상경계에 수리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상경 모두 다 국문서술형으로서 인문형 논제라는 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시문은 한 서너 개 주고 다 이제 두 문제 나오는데 둘 다 1000점 만점, 천자 안팎 끼고 5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죠. 원고지에 쓰게 돼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수리 두 문제가 나오고 이건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 1에
이제 소문항 3개가 나오고 수리 2에 소문항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25점, 35점이고요. 과학은 소문항 4개 내지 5개가 나와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렇게 해서 이제 40점 만점인데 백지에다 답안지를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간단히 문제의 스타일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문 문제인데요. 인문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이 가, 나, 다, 그리고 라에 가가지고 도표 1, 2, 3, 3개가 나오죠. 1번 문제 보니까 뭐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해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천자안팎 50점입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다의 각각의 입장에 근거해 평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인문형이죠. 그쵸? 그래서 두 문제 다 천자안팎 50점 50점 합쳐 100점입니다. 그러면 상경계 한번 볼까요? 상경계에 뭐 수리 문제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 나, 다, 그 다음에 라까지 제시문이 4개가 있는데, 나글에 그림 2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것 같아요. 1번, 가나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천자 50점. 문제 2번, 라의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라 천자 50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경계라 해가지고 특별히 무슨 뭐 수리형 문제가 섞여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연세대학교 상경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계 문제도 한번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연계 문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먼저 수학부터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제시문이 간단히 있고 1번에 완전 수학 문제 1, 2, 3 소문항, 그 다음에 2번에 수학 문제 소문항 1, 2, 3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 10이니까 25점, 5점, 15점, 15점이니까 35점이네요. 그래서 25점, 35점 합치면 60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선택 문제인 물리로 가는데 물리에 제시문 있고 1, 2, 3, 4 4문제죠. 10, 10, 10, 10, 40점 만점이군요.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 역시 제시문 가나다라마 있고 5문제 있는데 요 경우는 8점짜리 5개 5, 8, 40, 4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 가나다라 4지문 그 다음에 4문제 10점씩 40점 만점. 지구과학 같은 경우 5개 제시문에 4문제 10점씩 40점 만점. 뭐 이렇게 됩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요즘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논술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아까 1000자씩이었는데 실제는 800에서 1500자까지 아주 융통성 있게 쓰라는 겁니다. 엄청 벗어나지 않으면,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으면 감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뭐 그 자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0점 처리하겠다 뭐 이런 대학도 있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여유있게 그냥 자수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의 이제 범위가 수원, 수투, 기백적통, 이과 수학 범위까지 전부 다 출제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1, 2에서 과학 1, 2 가운데 2 수준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만약에 2 수준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는 제시문에 그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내가 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꼭 참고할 것은요. 물화생지 같은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봐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때 한 과목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당일날 반드시 그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지에다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백지에 쓰는 거고요.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그 학생들에게 물귀신 같은 거 이거 못 맞추면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기로 엄청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죠.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 국비수의 0 사과탐인데 한 과목입니다. 상위 한 과목. 근데 국A 수비 0 사과탐. 즉 다시 말해서 이과에서 국A 수비와 같탐을 응시한 경우도 인문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문과든 이과든 어쨌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과목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국수 영탐 4과목을 모두 다 적용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합쳐 6등급 이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과목 정도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연계, 의예, 치의예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자연계의 경우는 문과는 교차 전하기 힘들죠. 수비가 있고 과탐이 있습니다. 그죠? 9개의 수비 0, 과탐 1과목 해서 4과목의 합이 7등급 이내인데 문과에 비한다면 하나가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수비와 과탐 합쳐 4등급 이내가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학과 과학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계 의예, 치의예 계열은 역시 문과생은 지원하기 힘들고요. 위에서는 사과탐, 탐구 과목은 상위 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예, 치의예 같은 경우는 과탐 2과목 평균이라는 점, 그리고 3과목 이상 1등급이니까 전부 111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과탐 같은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원투 구분 없이 서로 다른 2과목을 응시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물리 1, 생물 2 하거나 화학 2, 지구과학 1 하거나 상관은 없는데 원, 투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른 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물리 1, 물리 2 가지고 2과목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논술고사 일정은 올해는 아직 이제 전형 계획상 나오지 않았고요. 2015학년도의 경우는 10월 4일에 토요일에 논술고사를 치렀어요. 굉장히 빠르죠. 원서 접수가 9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진다 할 때 원서 접수 이후 한 달도 훨씬 안 돼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돼. 이때쯤 되면 2학기 뭐 중간고사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면접 같은 것이 주말에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논술까지 봐야 한다는 점 따라서 1학기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바빠져요.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의 경쟁률 보겠습니다. 39.63대 1이죠. 거의 뭐 40대 1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서울 극상위권 대학치고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극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40대 1, 50대 1 넘어가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문과대학, 상경대학부터 시작해서 의예, 치의예까지 쭉 경쟁률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9.63대 1이고요. 문과대학은 대부분 40대 1, 상경대학도 대체로 40대 1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쪽으로 해서 이과 쪽으로 넘어가니까 20대 1, 30대 1 선에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네요. 문과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선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으로 가니까 다시 또 높아지고 있고요. 생활과학대학, 이과로 가니까 또 낮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선이고 의과대학은 무진장 높습니다. 근데 의과대학 중에서 의예과는 67.68로 가장 높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치과대학이 의외로 38.45대 1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이상한 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간호학과가 조금 선호학과에서 벗어나요. 근데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간호학과는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39.63대 1인데요. 문제는 39.63대 1이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그 비율이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한 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9.63대 1이라는 이 경쟁률도 실제적으로는 한 25대 1 정도 요 정도에서 머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논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 그런 걸로 봤을 때 실질적인 경쟁률 한 절반 정도 20대 1 정도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꼭 맞춰줘야 되고요. 이것만 맞추면은 뭐 합격률은 거의 뭐 2배, 3배 이상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되고 학생부는 거의 미미하다는 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683명을 뽑는 2016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에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고 성공하는 그런 수험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입전문 로고스 멘토학원의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안내 시리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